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제 복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토요일입니다. 뭐 제가 면도도 안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수염이 좀 났는데, 제가 원래 주말에는 면도를 좀 안 합니다. 뭐 긴장을 좀 이제 풀기 위한 그런 마음도 있고, 오늘은 이 신용물량이죠. 예. 신용불량자에 대해서 오늘은 사회인 취소 행위에 대한 취소 소송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회인 취소 소송하고 상속하고 무슨 관계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제 아버님이 사망을 하셨습니다. 그림을 그려드리면, 아버님이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는데, 자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자녀 한 명이 신물입니다. 채무가 많죠. 이런 경우에 아버님이 사망을 하시고 뭐 재산을 안 그렸다 이렇게 되면 원칙적으로는 이제 이 상속인 세 명이 협의 분할이라는 걸 합니다. 협의 분할을 하죠. 협의 분할해서 이 집을 뭐 어머니가 갖든 아니면 같이 공동으로 나누든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세 명이 다 상속을 해야 되는데, 신용불량자고 채무가 많다 보니까 자기가 재산을 안 갖고 어머니가 단독으로 취득하시거나 또는 다른 이제 뭐 형제랑 어머니 공동으로 상속을 받든가 하고 하게 되죠. 결국 이 채무가 많은 상속인은 자기가 아무것도 안 받는 것으로 협의 분할을 합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이것은 사회의 행위라고 봅니다. 사회행위가 뭐냐면 채권자를 해야 할 목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것도 있지만 증가하는 것을 떠넘기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 재산을 떠넘기자. 자기 권리인데 아버님이 사망하시면 당연히 자기가 상속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안 받고 다른 쪽으로 떠넘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채권자는 등기부등본에 이렇게 나옵니다. 채권자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 채무자의 주소지라든가 이런 거를 조사를 합니다. 또 보면 협의 분할을 원인으로 협의 분할 등본을 띄면 등기 원인이 협의 분할입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뭐 어머니라든가 또는 뭐 형제, 채무자의 형제, 피상속인의 자녀가 되겠죠. 이렇게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그럼 이건 사회행위가 들어오는데, 원래 아까 말씀드린 대로라면 어머니가 7분의 3, 자녀들이 7분의 2 이렇게 상속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채권자는 이 어머니나 형제를 상대로 사회인 취소 소송을 들어갑니다. 취소가 들어가죠. 요 지분만큼, 포기한 지분만큼을 말소하라 이렇게 들어갑니다. 말소해서 넘겨라 이렇게 들어갑니다. 대법원 판례라면 이 협의분할 같은 경우는 사행의 취소 소송의 대상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소송이 들어오면 막을 방법이 없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만약에 피할 수 없다면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없느냐? 두 가지 문제가 나옵니다. 이 피해가는 방법은 민법 1019조죠. 1019조는 상속폭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민법의 규정에 보면 상속폭의 한정성의 규정이 있습니다. 상속폭이라고 되면 상속 개시 당시로 소급해서 상속이 아닌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아버지가 있고 어떻게 되냐면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습니다. 신불 있죠. 신불이 형제가 있고 형제가 있습니다. 여기
신불인 상속인이 상속 포기하게 되면 상속의 수는 이렇게 됩니다. 예, 없어져 버립니다. 그냥 상속인이 둘만 남게 되죠. 이렇게 둘만 남으니까 넘길 것도 없어요. 따라서 이 부분은 대법원 판례에 의하더라도 상해 사회행위의 취소 소송의 대상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상속 포기를 하고 두 사람만 협의분할서를 작성을 해서 등기를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나머지 한 사람은 어떡하냐? 이 상속 포기한 이 상속인의 그 증명은 상속 포기 심판문을 첨부하면 됩니다. 그러면 등기소에서 받아줍니다. 그냥. 물론 뭐 여기에서 이제 몇 가지 좀 복잡한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 이런 거죠. 여기가 이제 협의분할합니다. 협의를 하죠. 아버님이 사망하셨습니다. 상속 포기 한정 승인 전에 상속 재산에 대한 처분 행위를 하면 단순 승인을 봅니다. 그러니까 상속 포기 했다 하더라도 효력이 없다고 보는 거죠. 근데 가끔 보면 여기서 협의 분할하는 분이 계세요. 협의 분할하고 여기가 이게 아니죠. 그렇죠. 여기가 협의 분할, 여기가 협의죠. 예. 협의 분할하고 협의 분할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포기를 합니다. 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는 여기서 포기 신청을 넣고 여기 협의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대법원 판례에 상속 포기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냐면 심판문을 받는 날, 심판문.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심판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포기 신청을 했죠. 그 다음에 여기서 심판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그 두 사람만 협의분을 하는 거죠.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전혀 깔끔한데 문제가 없는데 이렇지 않고 상속 포기를 여기서 신청하든 여기서 심판문을 받습니다. 예. 이런 경우는 상속행위 처분행위가 되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판문을 받기 전이니까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볼 것이냐. 단순 이 상속포기 효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단순 승인으로 봐서 이 상속포기 효력이 없고, 그렇다면 이 사행의 취소 소송의 대상이 협의권을 한 걸로 봐서 이 효력이 없어지니까 이게 단순 승인이 되니까 효력이 없어져 가지고 그 사행의 취소 소송이 되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상속포기라든 아니면 협의분을 하기 전이든 후든 이 협의분할 자체가 이 상속 포기를 전제로 이 상속 포기한 상속인이 전혀 재산을 안 받는 것으로 협의분할을 했다면 이 협의분할은 유효하다고 봅니다. 그냥. 그러니까 이거는 사행위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근데 참고로 제가 말씀드릴 거는 굳이 이렇게 뭐 나중에 이런 논란을 일으킬 필요 없이 여기서 신청하시고 상속포기 신청하시고 심판문을 수령한 다음에 질면 한 2달 걸립니다. 이게 예전에는 뭐 4달 반까지도 걸렸는데 요즘 2달이면 됩니다. 그 다음에 협의분할을 하면 됩니다. 이게 6개월이거든요. 6개월 안에 하면 되겠죠. 세금만 내도 됩니다. 이거 나중에 뭐 협의분할은 나중에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상속 포기를 해서 심판문을 받은 다음에 협의분할을 해서 넘기면 사행의 취소 소송 대상이 되지 않고 부모님의 재산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걸 못했습니다. 못해가지고 자 그러면 사행이 들어옵니다. 이제 제가 피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행 취소 소송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회행위에 피할 수 없다면 이게 2가지로 나누거든요. 사행에 해당이 되느냐, 만약에 해당이 된다면 그 범위는 어디까지냐 하는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는 협의분할을 하면 사행이고 상속 포기를 하면 사행이 아닙니다. 이 문제는 해결됐어요. 그래서 근데
협의 분할을 해가지고, 예, 협의 분할해서 예, 사형에 해당이 됐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잘못을 저지르죠. 뭐 저지른다는 표현은 그런데 뭐 잘 모르니까요. 뭐 평생 법원에 한번 가보지 않은 분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예,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모르는 게 정상입니다. 예. 그럼 그 다음 나오는 게 과연 범위가 얼마냐? 일반적으로 채권자가 사형에 취소 소송을 들어오면 법정 지분을 기준으로 합니다. 법정 지분.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하나, 두 명 있으면 하나 1.5 해서 3, 2, 2 이렇게 합니다. 예. 7분의 2, 예. 자녀들은 7분의 2고 어머니는 7분의 3. 만약에 여기서 한 명이 더 늘어났다. 예. 세 명째가. 그러면 9분의 3, 9분의 2, 9분의 2가 되겠죠. 어머니가 없다. 예. 그러면 3분의 1씩 되겠죠. 그래서 요 신불자인 상속인의 법정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에 대한 말소를 네, 청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지 않거든요. 일반적으로 채권자는 이렇게 들어오지만 대부분의 이제 분들이 이 협의 분할을 해서 사형 취소 소송이 들어오면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사회행위 취소 소송의 범위는 법정 상속뿐이 아니고 구체적 상속뿐입니다.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머니가 계시고 자녀가 이렇게 있는데 신분입니다. 이 구체적 상속분이 영원이다. 그러면 사형 취소 소송에 해당은 되지만 말소될 권리는 없다는 거예요. 그냥 다 취득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사형 취소 소송의 가장 큰 건 이 구체적 상속분입니다. 결국. 그럼 이건 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좀 상속재산 분할로 넘어가는데 이런 거죠.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들이 있고 딸이 있어요. 아버님 재산이 만약에 10억이라면 원래는 상속 지분이 2분의 1이기 때문에 5억씩 취득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아들 기뻐해서 생전에 아들한테 6억을 증여합니다. 또는 아들이 뭐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6억을 가져갑니다. 자, 그럼 남은 상속 재산은 얼마냐면 원래 2분의 2잖아요. 10억에서 6억을 가져갔으니까 6억을 가져갔습니다. 남은 상속 재산은 4억이 남겠죠. 2분의 1이면 원래 2억씩 취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인이가 들어와도 뭐 이거에 대해서 들어오겠죠. 아들이 신불자라면. 그런데 그럼 결국 어떻게 되냐? 아들은 4억을 증여받았고 2억을 받았으니까 6억이 되겠죠. 6억에서 2억을 받아가면 8억이 되겠죠. 여기 2억이 됩니다. 공평하냐? 공평하지 않습니다. 딸이 그런 말을 합니다. 너는 6억 받았잖아. 근데 뭘 또 똑같이 나눠? 이렇게 나갑니다. 이게 바로 민법에 있는 1008조 규정입니다. 이 특별수익에 관한 규정입니다. 뭐냐면 자, 원래 2분의 1씩 하면 5억씩 받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얘는 6억을 이미 받았죠. 그럼 마이너스 1억 초과입니다. 1억 초과. 원래 증여를 안 했으면 5억씩 그대로 나누게 되는 겁니다. 근데 6억을 받았기 때문에 1억을 더 받은 꼴이 됩니다. 자, 딸은 받은 게 없어요. 5억 그냥 갑니다. 자, 남은 상속 재산이 4억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1억이 자기 원래 법정 상속도 더 받았기 때문에 이게 0원입니다. 상속분이 없습니다. 여기는 5억인데 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5억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남은 4억이 남았죠? 4억을 다 가져갑니다. 여기서 4억을 다 가져갑니다. 이게 구체적 상속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어떤 경우에 보면 이 신용 불량자인 분들의 또 많은 수가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가 많아요. 예, 그러면 이 구체적 상품을 따지면 예, 사행위가 들어왔다 하더라도 행위 취소 소송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실제로 말소될 게 없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협의 문화를 해서 사행위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됐다 하더라도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따져봐야 된다. 그냥 법정 지분대로 가는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미니까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사행위 취소 소송이 있습니다. 해당하느냐? 이거는 상속폭이 하면 됩니다. 단, 이 상속폭이 심판문을 받은 다음에 협의 문화를 하시면 됩니다. 가능하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협의 먼저 돌아가시자마자 협의 문화를 하고 그다음에 상속폭에 오지 마시고 3개월 안에 3개월이죠. 3개월 안에 상속폭이 하시고 상속폭이 심판문을 손에 쥐면 그때 협의 문화를 하는데 이때는 이 포기자는 참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다음에 범위 사행위가 들어왔어. 어쩔 수 없습니다. 협의 문화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어디까지 맞춰야 되냐? 이거 구체적 상속분입니다.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반환을 해주면 됩니다. 자, 오늘은 상속재산 분할에 관해서 가르치네요. 오늘 빚이 많은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되는 경우에 어떻게 하면 이 사회행위 취소 소송을 피할 수 있는지 방어할 수 있고 부모님의 재산이 온전하게 지켜질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상속 포기를 하고 협의 분할한 다음에 다른 상속인들이 안 됐으니까 돈으로 도와주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는 논 외고 그건 증여의 문제니까 상속 포기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원래 처음에 서두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좀 지나갔습니다. 댓글은 제가 댓글만 갖고는 답변 드리기 어려우니까 댓글 달지 마시고 전화를 하세요. 제가 시간 없지만 요 밑에다가 전화번호를 남겨놓을 겁니다. 그리고 그래도 이 강의를 듣고 그래도 좀 부족하다 더 알고 싶다 그러면 전화해서 물어보는 방법도 있지만 요 밑에 나가는 블로그 제가 이제 운영하는 블로그인데 한 9년 됐습니다. 한 7년 됐구나. 7년 됐습니다. 한번 들어오셔서 필요한 정보를 검색해서 찾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상속폭이랑 간단한데 사연이 들어왔다 진짜 그러면 그때는 전화로 해서 안 됩니다. 전화로 하셔가지고 서류 안내 받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서로 챙겨서 방문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셔야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방어가 가능한지 이거를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주말입니다. 토요일이에요. 오늘 일 때문에 왔는데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즐거운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뵙겠습니다.